이번 강의에서는 Q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까지 들으셨다면 이 Q 테이블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아래 주소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웹으로 이 Q 러닝이 일어나는 방법을 학습하는 방법을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Q 테이블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즉, Q 테이블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과 액션이 주어지면 너가 취할 수 있는 최대 값은 얼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서 가면 됐죠. 자, 좋은데요. 이제 이 Q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말 진짜 문제, 좀 큰 세상에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0 곱하기 100의 메이저 아주 복잡한데요. 여기에 한번 이 Q 테이블 방식을 적용해보자. 그러면 몇 개의 테이블, 즉 어레이로 말하면 어느 정도 크기의 어레이가 필요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100 곱하기 100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액션이 위아래 좌우 4개가 있다면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이만큼의 어레이가 필요합니다. 꽤 많지만 뭐 할만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제는 이런 거 좀 말고 정말 이런 화면을 좀 달라. 요즘 이런 게 유행이죠. 게임의 화면 같은 걸 입력받아서 또 카메라 입력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어레이 사이즈, 얼마만큼의 테이블 사이즈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80 by 80 정도의 아주 작은 형태의 이미지라고 봅시다. 80 by 80. 그리고 색깔도 뭐 2개 정도 합시다. 컬러 2개. 그러면 몇 개의 테이블이 필요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스크린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태, 즉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자그마치 2에 80 곱하기 80 승이 됩니다. 그냥 2 곱하기가 아니고요. 2에 80 곱하기 80 승이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저도 감이 안 와서 이 파이썬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파이썬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파이썬에게 열어서 야, 이걸 좀 계산해줘. 이걸 계산해줘. 했더니 여기 나온 숫자 보십시오. 이 숫자만 읽어도 1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이만큼의 어레이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이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Q 테이블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실제로 굉장히 잘 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실전 문제에 우리가 닥쳤을 때는 이 Q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했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Q라는 방식은 아주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그친 끝에 생각해낸 답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네트워크입니다. 자, 여러분 네트워크라는 걸 한번 보시면 이런 뉴럴넷을 말하는데요. 어떤 주어진 입력에 따라서 어떤 출력을 해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력을 스테이트 같은 거 입력하고 액션을 입력을 해보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니까 뭔가를 출력을 할 거 아닙니까? 포워드라고 우리가 합시다. 앞으로 가서 연산을 하게 되면 뭔가 출력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을 쓰지 않고 그리고 테이블보다 훨씬 작은 수의 뉴런을 사용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 값을 출력할 텐데 그 출력하는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좀 어프록시메이트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Q네트워크의 아이디어고요.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입력 그리고 출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만 입력을 주고 출력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Q 값을 말해줘. 우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액션이 있겠죠. 그러니까 4개의 출력 또는 이 출력이 4개의 값을 나타내는 어레이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뉴럴넷을 사용할 때는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겁니다. 한 개의 상태를 입력받고 가능한 모든 액션에 대해서 값들을 알려주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Q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상태와 액션을 주고 어떤 액션에 해당되는 Q 밸류를 받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태만 주고
모든 가능한 액션에 대해서 Q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Q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모델을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별을 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뭔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거죠. 우리가 프록시메이트를 하긴 할 텐데 이 WS 즉 우리가 S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weight라고 합시다. W 통칭해서 이 weight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출력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했을 때 WS로 지워지죠. 그럼 이 WS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Q의 옵티멀한 Q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마치 우리가 정답, 즉 라벨이라고 봤을 때 이거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이파티스들을 wx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wx와 실제의 값인 y가 이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한번 해볼래? 한번 이 웨이트를 조정해봐 하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이었습니다.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또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즌 1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똑같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텐데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타겟,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뭔가요? 우리가 Y 레이블이 뭘까요? 그 Y 레이블은 바로 Q이죠. Q,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옵티멀 Q일 텐데, 옵티멀 Q는 어떻게 주나요? 자, 지금 받는 리워드와 디스카운트 팩터와 그리고 앞으로 받을 다음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값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Y입니다. 자, 그럼 우리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예측 값은 뭐죠? WS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Q 프리딕션이 되겠죠. 자, 이것이 되겠죠. WS. 그러면 어떻게 학습하느냐? 이 두 개 값을 미니마이즈 해라. 자, 이 두 개를 뺀 다음에 제곱한 걸 미니마이즈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아주 간단하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을 써서 조금 포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 WS라는 말을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Q의 prediction 이렇게 햇을 붙인다는 것은 예측값이라는 뜻입니다. Q의 prediction은 우리가 주어진 S와 어떤 A 또는 뭐 S라고만 할 수 있겠죠. 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상태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 시타야. 이 시타는 뭐냐? 이것이 바로 웨이트입니다. 웨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또는 우리 네트워크. 네. 이거에 의해서 이 값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값, 즉 여기에서는 이것은 WS와 같습니다. WS는 바로 이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값이 우리가 원했던 그 옵티말, 별이 있으면 옵티말이라고 했죠. 그 옵티말 Q와 같아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풀려고 하는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같아지게 할까? 같아지게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옵티멀 Q라는 것은 바로 요거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옵티멀 Q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WS 또는 이 시타라는 웨이트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예측값, Q의 예측값인데 이것의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이 웨이트를 시타 또는 이 웨이트를 좀 구해봐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학습의 목표 그리고 학습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과 똑같은 방법이죠. 자, 바로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Q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이 Q러닝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뭐 이렇게 빡빡하게 막 수학적인 식을 적어 가지고 뭔가를 해 놓는데요. 사실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이거 별거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을 이 한 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 Q 네트워크를 저기에 웨이트를 랜덤하게 준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루프를 돌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상태를 만들 거예요.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이 첫 번째 environment를 만들어 첫 번째 상태를 가져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받아들였던 초기 상태를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미지를 처리할 수도 있겠고 어떤 값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전 처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끔 그래서 어떤 상태를 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죠. 이것을 우리가 전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파일을 그냥 S다. 여러분 전 처리를 하지 않으면 S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일은 S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할 건지 선택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떤 액션을 할 겁니까? 자, 바로 어떻게 액션을 고르죠? 이 그리드라는 방법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그리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랜덤하게 액션을 취하거나 또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네트워크에서의 가장 좋은 액션 하나를 고릅니다. argmax라는 걸 썼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액션을 하고요. 액션을 하게 되면 이 환경에서 뭐 상태랑 리워드 같은 거 돌려주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부분만 따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떻게 학습한다는 이야기인가? 자, 이 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y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loss 펑션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loss 펑션이죠. 자, 이 y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터미널, 즉 우리가 게임을 할 경우에 마지막 골이 여기였죠. 그래서 내가 에이전트가 여기서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상태 또는 터미널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이 없으니까요. 거기에서 이 터미널 상태로 들어갔을 때 리워드만 우리가 정답, 즉 y 레이블로 줍니다. 그런데 이런 중간에 있었을 경우에 한번 움직였을 경우에는 여기서 받아지는 리워드랑 이 뒤에 이 이후에 어떻게 해서 받을 그 모든 것을 합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서 계속 공부해왔던 Q 밸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리워드, 지금 받는 리워드, 그리고 내가 다음번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리워드의 합의 디스카운트 팩트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겟이고요. 또는 레이블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우리 답은 알았어. 그리고 이게 우리 네트워크에서 예측하는 값 WS랑 같은 거죠. 자, 이 값을 이 값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것을 찾아라. 그것을 좀 다른 말로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라. 뭐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그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보면 전체 알고리즘을 다 잘 여러분들 이해하셨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여러분들 밑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 딥마인드라는 무시무시한 팀에서 만들어낸 이 아처리 게임을 하는 그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알고리즘의 학습의 핵심, 우리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그 핵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디터미니스틱 월드랑 그리고 스토캐스틱 월드를 나누어서 계산했죠.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한 월드에서는 요 값, 즉 이 값이 바로 Q가 되는데, 그런데 스토캐스틱, 즉 미끄러운 얼음판에서는 이 값을 바로 Q에 넣게 되면 우리가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씩 증가시키는, 자기 고집을 그대로 지키고 조금만 변경시키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주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왜 뉴럴넷에서는 이 값을 쓰지 않고 전체 이 값을 우리가 타겟으로 주지 않고 왜 요것을 타겟으로 줄까요? 이래도 될까요? 자, 이것을 타겟으로 주지 않았죠. 이것을 타겟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이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예측한 값이죠. 이게 WS인데 우리가 갑자기 이것을 i로 바꿀 수가 없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 이렇게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과 똑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타겟으로 할 필요 없이 원래 우리가 배웠던 이 부분을 우리의 네트워크의 타겟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그리고 잘 학습이 일어납니다. 참고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Q 해시라는 것은 우리 예측값인데요. 이것이 과연 이런 형태로 우리가 미니마이즈를 하게 되면 이 Q 예측값이 우리가 목표가 이거였죠. 좀 비슷하게 되면 좋겠다 라는 건데 이 옵티말 Q와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컨버지 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고요. 증명도 있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뉴럴넷에서는 이게 컨버지가 안 됩니다. 다이버지스라는 말은 분산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학습이 한마디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데요.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이 린포스먼트 러닝에 뉴럴넷을 사용한 것은 굉장히 새로운 2013년도, 2015년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도 나왔어요. 2002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런 이유로 다이버지가 된 거죠. 발산에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해결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 딥마인드 팀입니다. 그래서 DQN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왔고요.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딥하게 가고 리플레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네트워크를 분산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랩을 통해서 실제로 이 Q 네트워크가 잘 동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